네, 안녕하세요. 8화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처음은 리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리뷰가 별로 없었어요. 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딱 하나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소홀히 했나봐요. 답글 안 남겨줬네요. 이제서야 답글을 남겨드립니다. 조서방 구기자다님, 오늘 칼 타운스를 달라는 트레이드 제안이 두 번 왔습니다. 디안젤로 조던 플러스 카멜로와 터너 플러스 칼 타운스. 이거 계속 고민하다 거절했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 마크 가솔 플러스 엔비드 맞네요. 저는 타운스가 더 잘할 거라 믿기 때문에 전부 거절했습니다. 조만간에 더 좋은 제안이 올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조던과 카멜로가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디조던의 제투 때문에 거르신 것 같습니다. 타운스가 좀 빅맨치고 굉장히 다재다능하죠. 3점 슛도 있고 잘도 좋고 네, 블락 뭐 그대로고 어시스트도 조금 있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멜로가 생각보다 괜찮아서 저라면 아마 디조던 플러스 카멜로 했을 것 같아요. 네, 더 좋은 제안이 올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는 르브론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르브론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글쎄요, 타운스는 더 잘할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쓰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시즌에 타운스를 시즌 중반에 영입했다가 무슨 복에 겨웠는지 팔아서 데려온 게 멀로랑 브래든 나이트였어요. 네, 결국 폭망했죠. 그래서 어줍지 않게 선수 두 명을 데려오느니 그냥 묵혀서 그냥 쭉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절대 부정타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타운스가 그래도 괜찮은 굉장히 좋은 재원이기 때문에 네, 정말 좋은 조건 아니면은 좀 거절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봤고 오늘 리뷰 하나밖에 없어서 리뷰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겠네요. 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저번 주 저희 팀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ESPN 같은 경우에는 5승 4패를 했습니다. 또다시 위닝 시리즈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좀 의미가 있었던 게 1위 팀을 상대로 5승 4패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주까지 18승 8패를 기록하고 있던 팀이었는데 제가 그 8패에 4패를 추가시켜 드렸습니다. 5패인가요? 네, 62.5%를 추가시켜 드렸네요. 그래서 굉장히 좀 난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탄탄한 로스터를 갖추고 있는 팀이어서 굉장히 힘들겠다 싶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상대팀의 부상 선수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조질이 4경기 있었는데 전부 다 나오지 않았고 타이슨 챈들러도 멋진 상황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하느라고 3경기 그리고 이번 주에도 계속 빠지고 있어서 결국에는 FA로 풀어줬더라고요. 네, 그랬고 또 결정적으로 앤서니 데이비스가 한 경기 빠진 게 네, 개인적으로 조금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외로 뭐 미로티치나 에런 고든이 조금 못했던 것도 있긴 한데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야투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정말 안 좋았어요. 코빙턴이 31개 던져서 4개 넣는, 네, 좀 이따 얘기를 할 거지만, 네, 정말 극악의 야투를 보여줬고, 헤이워드도 지금 손가락 탈골에 대한 후유증이 남아있어서 야투율이 31%, 네, 좋지 않았고, 이외에 세스커리도 데려왔습니다만, 세스커리도 못하다가, 네, 제가 풀어줬더니 터지더라고요. 오늘 샌안토니오 경기에서 23득점 했고, 네, 이외에 야투율이 굉장히 안 좋아서 좀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야투를 버렸고 이외에 누적 스탯은 좀 어느 정도 이겼어요. 네, 득점, 3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스틸, 네, 이렇게 5개. 그리고 야투, 자유투 뺏겼고 턴오버 뺏겼고 블락 뺏겼습니다. 블락이 저희 팀이 조금 약점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빅맨이 센 선수가 고베어가 블락 스페셜리스트긴 한데 이외에 없어요. 네, 너키치가 시즌 초반에 좀 많이 해줬는데 많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NS 칸터를 FA 웨이버 써서 데려왔는데 이번 주 3경기 동안 6개 네, 평균 2블럭 기록해주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블락을 좀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아직 떠오르는 선수가 별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위 팀 상대로 5승 4패를 기록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지금 아직 조금 문제점이 있긴 해요. 네, 이제 슬슬 속아내야죠. 레지 잭슨이 네, 또 다시 언급되는 레지 잭슨.
결국에는 지금 스케줄이 좀 안 맞아가지고 할 수 없이 프레이저를 버렸는데 프레이저가 드루 할로데이가 돌아와도 여전히 제 몫을 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프레이저를 어쩔 수 없이 버리고 데려온 선수가 세스커리였는데 세스커리가 좀 못했죠. 네, 그래서 세스커리를 버렸더니 또 잘하고 네, 좀 안 좋네. 네, 돌아가면서 좀 악순환이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번 주 그래 잘 넘어갔고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는 조금 편하긴 한데 일정이 좀 약간 꼬여 있어요. 네, 추수감사절 때문에 24일 경기가 아예 없고 그래서 23일, 25일 경기가 거의 대부분 몰려 있고 나머지 경기 수에 따라서 조금 갈릴 것 같은데 굉장히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왜냐하면 상대팀에 커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야투, 자유투 3점, 네, 득점 쪽에서 고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버릴 건 버려야겠죠. 근데 저희 팀이 3점이 그렇게 약한 팀이 아니거든요. 지금 스탠딩스를 보면은 저희 팀이 지금 3점슛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커리와 한번 맞짱을 떠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야후는 굉장히 암울한 상태입니다. 네, ESPN에 정말 비하면 정말 암울한 상태인데 아, 가드들 부상 당한 게 이제 점점 한계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레밀린 다쳤죠. 데론 윌리엄스 다쳤죠. 이 둘이 지금 한 대여섯 경기 연속으로 결장하고 있고 러셀까지 조금 지금 조금 몸 상태가 안 좋다고 해요. 한 경기 쉬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또 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포인트 가드진이 완전히 비어버렸는데 그래서 시즌 초반만 해도 어시스트가 굉장히 상위권을 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이제 뒤에서 네, 한 네 번째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락도 지금 좀 채워 넣으려고 트레이드까지 했는데 여전히 좀 블락이 잘 안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리바운드 쪽에선 잘 버티고 있는데 아직 득점도 확실히 부상병이 있다 보니까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좀 힘에 부처 하는 모습이 됩니다. 빨리 부상병이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리는 곧 돌아올 것 같다고는 하는데 이번 주 수요일쯤에 한번 이제 기회를 엿볼 수 있다고 하는데 데론이 좀 기약이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데론이 결정적으로 인절드가 안 뜨고 계속 아웃 상태로 남아 있어가지고 에페이 영입을 못하고 있어요. 네. 데리올 선수는 보이는데 지금 데론 때문에 계속 막혀 있어서 굉장히 답답한 상태입니다. 이 외에 선수들 얘기를 해보자면 네, 루어랑 부커가 좀 잘해주고 있다는 걸 루어가 특히 좀 확실히 이제 식스맨을 탈피해서 키 식스맨 그리고 준주전 급으로까지 올라와서 굉장히 FA치고 잘 데려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담스가 생각보다 조금 아쉬워요. 네, 별로 스탯에 연연하지 않는 선수이다 보니까 그냥 뭐 평균 득점, 평균 리바, 네, 10득점면 7리바, 8리바 그렇게만 해주고 공격 리바 좀 잡아주고 네, 파괴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헤이워드가 확실히 시즌 완전 복귀하고 한 5경기 20득점 연속으로 하던 때를 지나서 계속 이제 부진, 슬럼프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손을 봐야 될지 조금 그렇습니다. 이바카는 트레이드로 데려온 이바카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제 몫을 다 해주고 있고 포니에도 조금 득점 외 리바웃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 뭐 기대치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아웃된 야전사령관 2명이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네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로는 사실 계속 다치던 선수여서 그냥 그러려 하겠는데 린이 다친 게 좀 큰 것 같아요. 15득점에 6어시스트 정도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금 7경기 정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좀 누적으로 쌓이면 힘들죠.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봤고 지금 그래서 야후 순위가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11위 원래 한 5위에서 7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끌어올려야 할 게 이제 더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제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기다리는 것뿐. 이제 반등할 타이밍을 재야죠. 네, 그렇게 해봤고 업앤다운 탑3. 네, 오늘 굉장히 빨리빨리 지나가네요. 봅시다. 이번 주 업앤다운 탑3 첫 번째로 얘기할 선수는 CJ 맥컬럼입니다. 맥컬럼 선수 지난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펼쳐줬는데 11월 17일 휴스턴전 26득점 3리바 4어시 18일 백투백 경기에서도 24득점 4리바운드 5어시스트 20일 브루클린전에서도 33득점 4리바 5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야투율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17일 경기 19개 던져서 11개 넣었고 18일은 백투백이어서 조금 주춤한 것 같아요. 18개 던져서 7개, 그리고 브루클린전에서 19개 던져서 12개. 네, 합치면 5할 충분히 넘죠. 네, 평균 18개, 19개 던지는데 네, 5할 넘게 들어간 거면 굉장히 효율성이 좋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자유투도 100%, 네, 12개 던져서 다 넣었고 3점슛도 3경기 총 11개 네, 넣으면서 포틀랜드에서 정말 굳건한 2번 자리를 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맥칼럼이나 릴라드나 야투 문제로 좀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번 주는 정말 야투가 걱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릴라드는 좀 모르겠어요.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맥칼럼은 이번 주 정말 핫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올라디포. 이번 주는 좀 싱맨 특집인 것 같네요. 네, 업 쪽은. 두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올라디포인데요. 올라디포가 이제 오클라호마로 합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이제 한 4, 5라운드에서 좀 높게 뽑는 경향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높게 안 봤거든요. 왜냐하면 웨스트브룩이 있는 한 올라디포가 그렇게 활개치고 다닐 수가 없을 구조라고 생각을 해서 올라디포는 아무리 잘 커봐야 웨스트브룩의 조력자, 네, 웨스트브룩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맞춰서 픽을 한다면은 4, 5라운드로는 절대 급이 안 맞죠. 그래서 안 뽑았었는데 이번 주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16일 휴스턴전 29득점, 10리바운드, 5어시스트, 18일 브루클린전 26득점, 5리바운드, 6어시스트, 그리고 20일 인디애나전 14득점, 5리바운드, 6어시스트, 그리고 3경기 동안 스틸 4개를 기록했고, 야투도 네, 괜찮았어요. 16일 18개 던져서 12개, 18일 17개 던져서 11개, 그리고 20일 14개 던져서 6개. 올라디포도 조금 야투율이 안 좋아서 걱정인 분들이 꽤 있었는데 이번 주는 굉장히 그 걱정을 씻어낼 정도로 좋은 모습을 펼쳐줬고, 또 3점슛도 총 10개. 네. 16일 휴스턴전에서 1쿼터에 3점슛 3, 4개 꽂아 넣더니 그 후로 계속 감이 좋았는지 잘 넣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거는 그래도 오클라호마가 3승을 하지 못했다는 거. 네, 막 연장 가서 지고 막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네, 오클라호마가 웨스트브룩이 물론 잘하는 선수긴 합니다만 원맨 팀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올라디포도 있고 칸터도 있고 네, 이러저러한 선수들이 있는데 워낙 너무 웨스트브룩이 돋보이다 보니까 계속 원맨 팀으로 좀 부각되는 게 좀 다른 선수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올라디포 같은 경우에도 올랜도의 첫 시즌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펼쳐줬거든요. 신인인데도. 그래서 신인왕도 탔었고, 칸터 또한 비록 유타에서 좀 말년이 안 좋긴 했지만 확실히 공격 능력만큼은 정말 출중한 선수로 평가받던 선수인데, 오클라호마에 와서는 글쎄요, 주전 라인업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계속 백업, 네, 벤치 라인업으로 가동이 돼서 스탯 쌓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는데, 어쨌든 올라디포는 이번 주만큼은 정말 4라운드급 활약을 펼쳐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레딕입니다. 레딕이 정말 오랜만에 폭발을 했죠. 사실 이번 시즌 통틀어서 11월 2일 오클라호마전 8득점을 제외하면은 모든 경기를 전부 10득점 이상의 기록을 했었어요. 근데 특이했던 점은 지난주에 이제 20득점 넘어선 경기들이 4경기 중 3경기나 있었다는 거죠. 오늘 토론토전까지 포함을 해서요. 사실 저는 이번 이제 시즌을 앞두고 드래프트를 할 때 레딕이나 빌이나 좀 퓨어 슈터들 같은 경우에 득점 뭐 야투 그런 거 빼고는 사실 별 볼 일이 없다라고 좀 단언을 했었는데 이번 주는 그런 그 디스를 뛰어넘어서 굉장히 득점 3점에 정말 메리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의 말을 좀 무색하게 만들었던 주였던 것 같습니다. 16일 멤피스전 29득점에 3점슛 7개, 네, 19개 던져서 9개 넣었고요. 또 18일 세크라멘토전 26득점, 3점슛 6개, 네, 두 경기 동안 3점슛 13개 넣었어요. 물론 커리는 한 경기에 13개를 넣었었지만, 네, 또 야투도 12개 던져서 8개 넣고, 그리고 그 다음 백투백 경기는 조금 쉬어갔어요. 10득점, 3점슛 하나, 그리고 오늘 토론토전에서도 20득점, 3점슛 3개를 기록을 하면서
역시 클리퍼스가 이제 이번 시즌에 좀 승부를 봐야 되는 시즌이 되었는데 레딕이 확실히 좀 불을 내뿜는 것 같아요. 레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크로포드, 자말과 항상 그 로스터 경쟁을 펼쳤었는데 자말이 좀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이 은퇴할 나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활동 능력도 좀 줄어들었고 했는데 레딕이 이제 그 자리를 잘 메워주는 것 같아요. 네, 뭐 출전 시간은 26분대긴 한데 확실히 좀 더 승부처에 나오는 것 같고 자말은 이제 벤치 라인업으로 들어가서 좀 그때 스탯을 쌓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딕 같은 경우에는 다치지만 않는다면 확실히 그 레딕만의 그 유니크한 그 뭐라고 해야죠? 포텐셜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이번 주 탑3에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개로 두 명을 더 언급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부상에서 복귀한 두 선수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루 할러데이입니다. 주루 할러데이 같은 경우는 뭐 부상 같은 건 없었어요, 사실. 근데 이번 시즌 개막 앞두고 부인인 로렌 할러데이가 이제 머리에 있는 뇌종양이었나요? 네, 그런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팀의 사정을 알리고 구단을 잠깐 나와서 병간 후, 네,를 하다가 이제 결국 복귀를 했죠. 사실 조금 오래 걸릴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좀 일찍 돌아왔죠. 한 10경기에서 12경기 정도 결장한 것 같은데, 어쨌든 확실히 뉴올리언스가 주루 할러데이가 돌아오니까 확실히 팀이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 전까지만 해도 AD만 빼면은 완전 D리그 팀이었거든요. 근데 주루 할러데이랑 또 올스타 가드가 돌아오니까 확실히 팀이 안정감이 확실히 생긴 것 같고, 스탯도 괜찮았어요. 네, 18일 포틀랜드전 21득점, 2리바운드, 7어시스트, 1스틸. 19일 샬럿전에서도 22득점, 2리바운드, 9어시스트, 1스틸. 딱 그 에버리지가 딱 나오죠. 두 경기에서도. 그리고 3점 슛도 1개, 3개, 평균 2개. 네, 이를 좋아하시네요. 네. 홍진호? 네. 어쨌든. 그래서 주랄레이도 역시 다치지만 않으면은 정말 좋은 포인트 가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릭 고든과 라이언 앤더슨이 전부 휴스턴으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슛 기회가 고정될 거예요. 아마 15번 정도, 한 경기당 15경기 정도 이제 고정이 될 것 같은데 야투율이 그렇게 나쁜 선수가 또 아니고 그렇게 BQ가 떨어지는 선수도 아니다 보니까 이 선수의 가장 큰 적은 첫째도 부상, 둘째도 부상, 셋째도 부상이에요. 부상은 없으면 정말 기본적인 스탯을 뽑아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주루 할러데이를 IR에 박아놓고 안 버리고 잘 모셔둔 유저라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스탯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런 칼리슨. 데런 칼리스는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8경기 출전 정지를 먹고 이제 그 징계를 마치고 돌아왔죠. 사실 저는 조금 더 징계를 많이 먹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처벌이 엄격하기 때문에 좀 더 저는 진짜 최악의 경우 한 반 시즌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초봄이라 그런가? 네, 어쨌든 8경기밖에 출전 정지를 먹고 다시 돌아왔는데 칼리슨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 시즌까지 제가 굉장히 유용하게 잘 활용했던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론도가 오기 전까지 세크라멘토에 있을 때. 왜냐면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공소욕이 높지가 않고 또 BQ도 낮지 않고 또 득점력도 있고 어시스트 하는 능력도 있어서 굉장히 이래저래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지난 시즌에 론도가 오면서 많이 꼬였어요. 네, 칼리슨이 그렇다고 슈팅 가드로 전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결국엔 백업 포가로 가야 되는데 론도가 워낙 또 체력도 좋고 잘 안 다치는 선수, 요즘은 좀 많이 다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론도가 안 나왔을 때야 좀 스탯이 많이 뽑히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타이로슨 스탯을 뽑아내다 보니까 자주 FA로 풀리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근데 확실히 이제 론도가 1년 계약 끝나고 나가니까 다시 원래대로 제 로테이션으로 돌아왔고, 그다음에 칼리슨도 살고 루디 게이도 다시 살아나는 등 원래대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물론 팀 성적은 그대로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팀 내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독을 그렇게 갈아치워도 여전히 성적이 그대로인 거면은 뭔가 팀 내부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NBA 관계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추측만 할 뿐이고, 어쨌든 스탯으로 돌아가 보자면은 11월 11일 포틀랜드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득점 이상의 기록, 10득점 이상의 기록할 수 있고, 리바운드 또한 4, 5개 기록할 수 있고, 또 어시스트가 이제 포인트가 뜨다 보니까 어시스트도 한 6개, 7개까지 가능한 선수여서, 칼리슨도 확실히 그 유저분들에게 퍼스트 포가도 가능은 합니다만 조금 약하긴 하죠. 퍼스트 포가로 하기에는 세컨드 포가로 딱 적당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드루 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정말 건강하다면 퍼스트 포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항상 부상 때문에 날려먹는 게 많아서 네, 어쨌든 이렇게 탑3에 별개로 2명, 네, 부상에서 복귀한 포인트가 2명을 더 얘기해봤고 다운 탑3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얘기해본 선수 사실 이번 주도 조금 약간 보였어요. 누가 나올지. 첫 번째로 얘기해본 선수는 그렉 멀로입니다. 너무 명확했죠. 네, 정말 11월 17일 마이애미전 결장이 정말 오 얘가 결장을 해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네, 사실 11월 16일 애틀랜타전 4득점 3리바, 네, 7분 출전, 그리고 17일 결장, 19일 골스전에서도 2득점 1어시, 2분 출전. 네, 2분 출전인데 이렇게 스탯이나 쌓은 게 참 용하다 싶을 정도인데 오늘 경기에서도 2득점 2리바운드 8분 출전. 네,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부시에비치, 비욘보, 이바카, 네, 3 빅맨이 있는데도 멀로를 쓰지 않았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트레이드되지 않고서는 끝나지 않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이슨 키드 감독 말로는 3명의 빅맨을 한 경기에 기용하진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기용하는 걸 보면은 존 헨슨과 마이슬 플럼리를 기용을 하고 있어요. 그렉 멀로를 철저히 배제시키고 있다는 뜻인데 이거로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지 이렇게 전면적으로 좀 트레이딩 블록에 올려놨다는 거는 평가 가치를 굉장히 절하시키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 과연 누구와 트레이드가 될런지 뭐 피그랑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그렉 멀로 같은 경우에는 3점도 없고 수비적인 쪽에서 발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반쪽짜리 선수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미러키에서 공격에 특화된 선수 NS 칸터 같이. 그래서 공격력이 좀 떨어지는 팀, 좀 수비적인 팀에서 이 선수를 한번 기용해보고 싶다 싶을 때 한번 좀 데려가 볼 만한데 마땅히 떠오르는 팀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뉴올리언스? 가능은 한데 글쎄요. 앤서니 데이비스랑 잘 맞을까 싶기도 하고 네. 뉴욕 닉스도 좀 괜찮다 싶었는데 노아가 와가지고 그게 기용이 안 될 것 같고 해서 어디로 갈지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뭐 정말 우승을 노리는 팀이라면 한번 질러볼 수 있겠죠. 픽 팔고. 네, 원래 글쎄요. 또 연봉이 좀 높기 때문에 후려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판타지로 돌아와 보자면은 이 선수를 데리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버려야 되는가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유저분들한테는. 그래서 로스터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킵을 해두시는 게 맞아요.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킵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트레이드 데드라인 앞두고 무조건 트레이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트레이드가 될 거예요. 어디든. 어떻게든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로스터에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문제인 거죠. 여유가 있으면 그냥 냅두면 돼요. 네, 언젠가 올라올 선수이기 때문에요. 지금 바닥을 완전히 쳤고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어요.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라고 하면은 뭐 조시 스미스 같이 방출? 글쎄요, 방출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그거를 지켜볼 여유가 없다. 그럼 트레이드를 해야죠. 네, 어떻게든 트레이드를 해서 후려쳐야죠. 이 선수를 웨이보로 풀기에는 굉장히 아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길게 봤을 때는 다시 올라올 선수이기 때문에 뭐 정상적으로 출전시켜주면 분명히 더블 더블에 근접한 스탯을 찍어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함부로 버리기는 애매하고 무조건 트레이드를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답답하죠, 지금 현 상황이. 네, 그래서 네, 아쉽지만 제가 정말 디트로이트 마지막 시즌에 잘 써먹었었는데 이렇게 팀을 잘못 옮겼다가 한번 개국생 당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확실히 시대와 맞지 않아서 좀 핍박받고 있는 선수여서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일 오카포. 근데 오카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 좀 잘해줘서 네, 조금 무색해지긴 했고 이제 오늘 경기를 시작으로 출전 제한이 풀렸다고 합니다. 네, 원래 24분 제한이 풀려 있었는데 제한에서 벗어나서 이제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번 주 스탯만 봤을 때 확실히 다운에 뽑힐만 했어요. 17일 미네소타전 7득점 1리바, 19일 피닉스전 6득점 1리바 3블락. 뭐 출전 시간이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고 22분하고 19분이었는데 공격에 특화된 선수인데 공격을 하지 못했다는 거 이거는 좀 비판받을 만하죠. 근데 필라델피아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오카포 시간 제한 풀렸죠. 또 엔비드 곧 시간 제한 풀릴 예정이죠. 한 12월쯤에 하나 풀릴 것 같다고 하는데 이제 노엘도 언젠간 복귀를 할 텐데 그러면 세 명을 어떻게 돌려 써먹을 건지 굉장히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오카포의 스탯을 봤을 때는 전혀 지난 시즌의 포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카포의 지난 시즌을 생각하고 드래프트에서 뽑으신 분들은 굉장히 사기당했다라는 말을 하실 것 같은데 오카포도 트레이드를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선수를 또 FA로 풀기에는 좀 아까운 측면이 있고 어쨌든 좀 평가 절하되는 선수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드디어 나왔네요. 네, 코빙턴입니다. 코빙턴을 계속 써오신 분들은 제가 감히 보살이란 말을 붙여드리고 싶어요. 네, 이번 주 정말 스탯이 처참했는데요. 이번 주에 아까 얘기했었죠. 코빙턴이 어땠는지. 4경기 출전해서 야투를 31개 던져서 4개밖에 놓지 못했어요. 네, 12.9%. 자유투도 12개 던져서 8개. 그리고 4경기 평균 18득점에 16리바. 네, 3스틸 2블락을 기록했습니다. 4경기 총 합쳐서요. 한 경기가 아니라. 그러면 평균 4.5득점에 4리바운드에 0.75 스틸, 0.5 블락을 기록했다는 뜻인데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네. 코빙턴을 좋아하시는 매니아층이 있어요. 네. 이 선수가 물론 뭐 기복이 엄청나게 심하지만은 그 대신에 리바, 또 스틸, 블락이 뛰어나고 또 3점 슛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터지는 스타일이어서 정말 제가 일전에도 말씀해 드렸듯이 상수 같은 선수가 있고 변수 같은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상수와 변수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다. 굉장히 유니크한 자원인데 이번 주는 바닥을 치는 걸 넘어서 거의 땅굴을 파듯이 바닥을 더욱더 열심히 박차를 가해서 파서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많이 하셨을 거야. 실망을 넘어서 거의 좀 혐오하는 수준으로. 그래서 좀 많이 버려지고 트레이드를 하고 했을 텐데 저도 결국엔 코빙턴을 트레이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요즘 핫한 루윌리엄스 또 마커스 모리스, 코빙턴을 묶어서 에이버리 브래들리와 마키프 모리스를 데려오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아직 얘기를 못 드렸었는데 어쨌든 에이버리 브래들리라는 핫한 선수를 데려오면서 이제 루일과 마커스 그리고 코빙턴을 묶어서 팔았는데 사실 코빙턴을 계속 FA로 버릴까 생각을 했지만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해서 묵혀두고 있었어요. 계속 4경기를 썼죠. 제가 그래서 보살이 되었죠. 네. 거의 이번 주에 정말 입에서 살이 나올 뻔했어요. 야툴 정말 보고 못 해먹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마침 코빙턴을 원하시는 분이 있고 루일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서 잘 묶어서 포장해서 보내드렸죠. 네. 코빙턴이 과연 여기서 더욱더 땅굴을 박차를 가해서 팔 수 있을까?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이 선수의 바닥은 어디까지인지 더 이상 예측이 안 됩니다. 더욱더 팔 수도 있고, 이제, 필라델피아의 그 트위너 있잖아요. 코빙턴, 일야소바, 또 사리치 해서, 감독이 여전히 뭐 코빙턴을 쓰고는 있지만,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좀 확실히 덜 쓰고 있어요. 이제 좀 특정 상황에만 기용을 하는 등 일야소바로 오히려 좀 더 기용하는 추세고 사리치는 역시 좀 프로젝트성으로 계속 꾸준히 기용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코빙턴이 점점 좀 자리를 뺏기지 않을까. 근데 4경기 평균 20분대 초반으로 뛰었어요. 네,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40분 뛰고 막 그랬었는데 확실히 좀 줄어든 느낌? 그러니까 슛 셀렉션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려면 이제 리바운드나 스틸 블락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출전 시간이 줄다 보니까 자연스레 줄겠죠.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 아, 네. 그렇다고 FA로 버리긴 좀 아까울 것 같고 그냥 정말 야투를 포기하고 뭐 리바 스틸 블락만 딱 바라보심이 정신건강이 이로울 것 같아요. 저처럼 트레이드를 하시든지. 네. 이렇게 좀 열심히 까봤고 아 맞다. 코빙턴이 그 31개 던져서 4개 넣었잖아요. 그 3경기를 이제 쪼개서 야투를 한번 알려드리자면은 17일 미네소타전에서 12개 던져서 1개. 네, 그 전 2경기에서도 각각 7개 던져서 1개. 그리고 피닉스전에서 5개 던져서 1개를 넣었습니다. 4경기 동안 네, 31개 던져서 4개를 넣었는데 각 경기당 하나씩만 넣었어요. 하나씩. 네. 공평한 건가요, 이게? 공평하다고 해야 되나? 네. 오늘 경기는 조금 그래도 괜찮았지만 여전히 야투율은 13개 던져서 4개. 그나마 좀 나아진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좀 헤이워드래. 코빙턴을 보내면서 좀 악담을 퍼부었는데 살아났으면 좋겠고 예, 이제 시즌 초반 아직 시즌 초반인데 시즌 초반부터 이러면 시즌 후반에 이제 체력 고갈됐을 때 어떻게 될런지 예, 짐작이 안 됩니다. 예, 그냥 과감하게 버리셔도 예, 그냥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한번 열심히 떠들어 봤고 또 이제 이번 주 FA 추천 선수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토니 파커를 추천해 드리려고 했는데 토니 파커가 왜 안 보이지? 아 오늘 경기 쉬었구나. 네 쉬었군요. 댈러스전 쉬어서 5점 차로 이겼죠. 그랬는데 12일부터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6득점 1리바 3어시, 14일 마이애미전 11득점 3리바 6어시, 그리고 16일 세크라멘토전 14득점 3리바 7어시, 18일 LA 레이커스전 16득점 2리바 7어시, 그리고 21일 오늘 경기는 결장을 했습니다. 샌안토니오 선수들을 데리고 있는 부지라면 네, 하루쯤 월차 내는 거는 그냥 운명이라 받아들여야죠. 어쨌든 시즌 초반에 비해서 좀 예전의 폼을 조금씩 보여주는 것 같긴 한데 어시스트와 득점이 필요하다면 한번 써볼 만합니다. 네, 뭐 토니 파커는 다들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 선수인지. 그러니까 원래대로 사실 돌아오기 힘들 것 같고 80%만 돌아와도 괜찮은데 어쨌든 뭐 포가가 필요하다면 한 번쯤 데려가 봤을 수 있고 두 번째로 언급해볼 선수는 코디 젤러인데 지금 결장 중이에요. 네, 어깨 다쳤대요. 이 선수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15일 미네소타전에서 14득점 9리바 1블락 그리고 18일 애틀랜타전에서 23득점 3리바 1어시 2스틸 3블락 다재다능하게 이것저것 다 뽑아냈고 또 결정적으로 좋았던 게 야투율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9개 던져서 6개 넣고 10개 던져서 9개 넣고 그랬는데 다쳐서 지금 2경기째 쉬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 시즌 평균 야투율이 62%에 육박을 합니다. 자유투가 조금 66%로 주춤하긴 합니다만은 야투율 보정을 위해서 한 번쯤 써볼 만하다 싶습니다. 지금 코디델라가 다쳐가지고 스펜저 허즈, 또 로이 버트, 카민스키가 좀 괜찮은데 카민스키도 다쳐가지고 글쎄요 이제 히버트랑 허즈밖에 안 남았는데 글쎄요 그 둘은 크게 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언급해볼 선수는 스타우스커스. 네. 좀 언급하기 좀 스펠링이 좀 그렇죠. 야투율이 굉장히 좋아요. 슈터치고 현재까지는 11월 11일 인디애나전부터 19일까지 10득점 이상을 기록했었고 피닉스전에서 21득점을 기록했는데 오늘 경기에서 8득점 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역시나 3점 슛이 뛰어난 슈터인데 세크라멘토에서 1라운드 7픽 8픽 정도로 데려왔지만 전혀 세크라멘토가 살리지 못하고 필라델피아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좀 기대를 해서 제가 시즌 초반에 데려갔었는데 이 선수가 정말 저한테 엿을 먹이고 제가 FA로 풀어줬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이제 팀에 적응을 하면서 이제 폼이 좀 올라오고 있는 추세인데 이제 좀 그 유저분들이 많은 리그에서는 한 번쯤 FA 카드로 써볼 만한 카드인 것 같습니다. 출전 시간도 20분대 초반에서 후반을 넘나드는
좀 고른 출전 시간대를 보여주고 있고, 이 선수의 경쟁자는 핸더슨 정도밖에 없어서 그렇게 주전 경쟁이 치열한 편도 아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선수입니다. 또 야투 시도도 지금 한 7개에서 9개 정도로 고정되어 있고, 딱 그냥 백업 슈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백업 슈가라고 생각했을 때 10득점 이상 기록하고 3점슛 2개 정도 기록해 준다면 괜찮은 정도? 그러니까 기대치를 많이 낮추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언제 또 야투율이 집을 나가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거에 대한 대비는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얘기해볼 선수는 지금 베일리스가 이제 복귀를 했다는 점, 필라델피아의 포인트 가드인데 오늘 경기는 좀 별로였어요. 네, 야투 7개 득점 하나밖에 넣지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복귀를 한 거에 좀 의의를 두고 이제 포인트 가드 진으로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로드리게스가 조금 스탯이 줄겠죠. 로드리게스도 어시스트 쪽에서는 굉장히 스탯을 잘 뽑아냈는데 야투가 좀 많이 안 좋아서 안 들어갔었는데, 이외로는 디오네이터스가 좀 괜찮은데, 웨이터스가 슈가치고 3점슛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어시스트가 좀 좋더라고요. 슈팅 가드 치고. 그래서 이미 지금 데려는 갔습니다만은 남아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좀 데려가 볼만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좀 짧은 듯 또 길게 얘기를 해봤는데, 네, 오늘 정말 그냥 담백하게 할 말만 하고 끝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